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 거냐면 배경 이미지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배경 이미지. 이거를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당연히 뭐겠어요? 뭐 이미지가 영어긴 하지만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지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특정 엘리먼트 할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적용하는 것과 뭐 이미지를 적용하는 거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제 배경 이미지를 배워보면서 그 차이를 좀 알아볼 건데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쓰는 게 너무 복잡하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제 BGI라고 써주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다가 div 하나만 쓸게요. 박스 1이라 쓰고요. 박스 1을 쓰고 자 그 다음에 박스 1한테 자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반영할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이미지를 반영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반영했어요? 여기다가 이미지 탭 한 다음에 탭해서 자 로렘 픽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렘 픽서 한번 들어가서 자 여기 강아지 이미지 그래요. 요거 괜찮네요. 자 그래서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반영했죠. 그죠? 랜덤한 이미지가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이미지가 나오는데 요거를 조금 더 괜찮은 거 요거 가져와 볼게요. 그렇죠? 원래는 이렇게 이미지를 반영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하냐?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써도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금 더 편하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 CSS 알려드렸죠? BGI 탭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당 경로를 어떻게 URL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반영되는데 자, 다운표 하신 다음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미지가 반영돼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지금 정확하게 반영된 거냐? 아니에요. 자 제가 이거 헷갈리니까 다른 이미지로 요 녀석 같은 경우 조금 대체를 좀 시켜 놓을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경 이미지가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지금 이 박스 1 자체한테 뭐가 없어요? 높이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너비는 있지만 높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배경 이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이미지라는 거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고 실제로 얘가 지금 고유의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를 넣었더니 왜 안 나옵니까? 당연히 박스 1한테 높이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높이를 한 정확하게 한 500픽셀 부여해볼 거예요. 보더는 2픽셀 솔리드 레드.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미지가 나왔죠. 그죠? 자 이미지가 나왔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미지가 나오긴 나왔지만 얘네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이건 왜 그러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는 여러가지 속성이 있거든요. 여러가지 속성. 그 중에 속성 중에 하나가 BGR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이 BGR이 즉 백그라운드 리피트가 뭐예요? 반복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리피트가 기본적으로 기본값이 리피트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뭐 하고 있냐면 주어진 공간 안에서 이미지보다 그 공간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기본값이 즉 백그라운드 리피트가 기본값이 리피트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바둑판식으로 채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실 때는 무조건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백그라운드 리피트를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노 리피트라고 걸어주고 이미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보이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높이도 줬고 높이도 준 상태에서 노 리피트도 주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지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백그라운드 이 빨간색 박스는 이 박스 1이 가지고 있는 높이고 실제로 배경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고유의 비율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여러분들 이미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비라든지 높이를 어떻게 줬어요? 박스 2의 자식인 이미지. 자 여기다가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너비 주고 높이 주고 그랬죠. 그죠? 원래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너비 높이를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얘는 뭐가 있냐면 백그라운드에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사이즈가 전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BGS라고 치면 나옵니다. 자 백그라운드 사이즈라는 게 있는데 이 사이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비하고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100픽셀 뭐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픽셀 부여하니까, 자,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이미지라는 건 내부적으로 뭐가 있다?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도 얘는 아니에요. 얘도 내부적으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픽셀 부여했으니까 그거에 맞게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에다가 100픽셀만 썼다? 그러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너비를 말하는 거예요. 너비. 너비. 자, 그러면 이제 뒤에 걸 쓸 수 있는데 뒤에 여기다 200픽셀 쓰는 거. 자,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예요. 높이. 자, 그래서 앞에 건 너비, 뒤에는 높이 순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자, 참고로 기본값은 오토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100픽셀 썼을 때 이게 어떻게 생략되어 있는 거냐면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여러분들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죠. 배경 이미지. 노 리피트는 필수예요. 필수 적용. 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배경 이미지는 백그라운드 리피트의 기본값이 리피트이기 때문에 주어진 공간을 바둑판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러므로 백그라운드 리미트가 뭐예요? 필수다. 를 필수로 적용해야 한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픽셀. 자, 얘는 뭐예요? 너비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다 여러분들이 뭐 200픽셀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면 얘는 하이트, 높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가 만약에 나는 너비만 주겠다. 너비만 주는 경우 뭐 100픽셀 뭐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됩니다. 왜? 왜 그러냐면 100픽셀 오토이기 때문에 오토는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내가 뭐 100픽셀을 주던 뭐 여기다 500픽셀을 주던 뭐 이렇게 이제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뭔 말이 이해되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비율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강제로 늘리고 줄이고 하게 되면 어때요? 이미지의 비율이 당연히 깨져버립니다. 자, 지금 보이죠? 이미지가 뭉개지는 거. 그러면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 개념 배울 때 이미지의 비율이 깨졌을 때 그 비율을 회복하는 방법, 즉 비율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게 뭐죠?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마 다 까먹었을 거예요. 자, 오브젝트 핏 컨테인이 있고 커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백그라운드 사이즈에는 뭐가 있냐면 컨테인이 있고 커버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핏 커버를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이미지는 그 주어진 공간을 꽉 채우고 대신에 뭐가 발생한다? 위아래 또는 좌우 잘림이 발생한다 말씀드렸죠. 컨테인은 뭐예요? 컨테인은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늘어나되 위아래 또는 좌우에 뭐가 발생한다? 여백이 발생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주지 않고 여기다가 BGS 컨테인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컨테인을 주니까 어때요? 자, 지금 얘가 주어진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지금 높이를 500픽셀 줬잖아요. 그죠? 높이만 준 거지 너비는 이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어진 공간을 뭐예요? 얘가 그 비율을 유지한 상태지만 뭐가 된다? 좌우에 뭐가 발생한다? 여백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백이 발생하지 않게끔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커버 주면 되는 거예요. 커버. 자, 근데 커버를 주게 되면 당연히 뭐가 돼요? 그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이미지의 비율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즉 깨진다기보다는 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튼간에 이제 커버는 그 공간을 꽉 채우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미지가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그 해당 이미지를 비율을 유지하고 싶다. 제가 여기 너비를 조금 1000픽셀이라고 일단 써놓을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자, 여튼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공간을 꽉 채워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지 위치를 조정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포지션. 그러면 이거는 이미지가 배치될 위치를 조정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10%라 써볼게요. 10%. 자, 20%라 써볼까요? 자, 여기다가는 30%.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자, 제가 이거를 다시 0으로 바꿔볼게요. 자, 0으로 바꾸니까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 50%라 써볼게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50% 말고 뭐 30이라 써볼까요? 이 적용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30, 60. 그렇죠. 백그라운드 포지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주실 때 이 퍼센트로 줄 때는 요거를 같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같이 주니까, 자, 이거를 제가 10이라 적어볼게요. 근데 이제 공간이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마이너스로 주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근데 이제 t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준 거는 일단 오른쪽부터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여기다가 지금 30%를 줬는데 제가 이거 40%를 줘볼게요. 자, 그러면 이미지가 어디로 움직여요? 자, 50% 주니까 위로 점점 올라가죠. 그죠? 60 하면 이렇게, 70 하면, 그죠? 위로.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있는 요 퍼센트는 뭐냐면 Y축이에요. Y축. 이미지의 Y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 당연히 점점 낮추게 되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20 주면 이렇게, 10 주면 이렇게.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를 주면 줄수록 더 내려가긴 하지만,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공간 생겨버립니다. 이미지가 이제 지금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미지 위치를 조정시킬 수 있고, 30% 주면 위로 올라가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50% 주고 50% 주게 되면 이건 뭐냐면 이미지를 완전히 가운데 수직 수평 중앙 정렬 시킨 거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너비를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지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10% 아까 이렇게 주면 움직인다 했는데, 지금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는 현재 커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커버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50% 같은 경우는 뭐다? 이게 바로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게 되면 50은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미지 사이즈를 조금 작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500픽셀 오토라고 이렇게 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죠? 자, 지금 50%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걸 10%로 당겨볼게요. 자, 그럼 왼쪽 가라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 20으로 적을게요. 당연히 20으로 주면 오른쪽으로 점점 이동해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50% 주게 되면 수직 수평. 왜? 자, 여기다가 여러분 0 줘볼게요. 자, 0 주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얘가 X축 정렬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수평 정렬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이미지를 가운데로 완전히 배치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50% 줘가지고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을 시킬 수 있다. 지금 아까 안 움직였던 거는 제가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커버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센터라는 말도 있거든요. 센터를 주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라고 50% 준 거랑 백그라운드 포지션 센터를 준 거는 완전히 똑같은 말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썼을 때 좋은 점이 뭘까요?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센터라 두고 이걸 다시 커버로 바꿀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미지가 있으면 이 이미지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텍스트를 깔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텍스트를 위에다가 올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텍스트를 위에다 올리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스판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요 위에다가 여러분들 올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지금 얘네들 각각의 엘리먼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소가 분리가 되죠. 그죠? 그러면 얘를 위로 올리려면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녀석한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죠? 그게 이미지하고 요소가 겹칩니다. 자, 보이죠? 그러니까 별도의 내가 포지션 앱솔루트라든지, 물론 얘 위치를 세부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옮긴 다음에 얘를 포지션 앱솔루트 줘가지고 옮겨야 되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요소 위에다가 배치를 시켜야 된다 하면 이렇게만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별도의 이미지 엘리먼트를 사용하지 않고도 백그라운드 이미지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작업이 뭐하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 건데 왜 배경 이미지를 사용하는지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인 실습하면서 그때 하기로 하고요.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 때는 여러분들 URL 쓰신 다음에 여기다가 URL 경로를 넣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들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에 이미지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그 저장 경로를 여기다 집어넣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를 경로를 복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사용해도 되고,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리피트기 때문에 요거를 노 리피트를 줘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100픽셀 앞에는 너비고 뒤에는 높이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뒤에 이제 너비만 주고 오토는 생략이 가능한 거,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앞에가 X축 뒤에가 Y축이라는 거, 그리고 50 주게 되면 얘는 뭐다? 수직 수평 중앙 정렬이 있고, 그 여기 이거랑 똑같은 말은 센터랑 똑같은 말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이즈에는 컨테인과 커버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컨테인은 좌우 또는 위아래에 뭐가 발생한다? 여백이 발생하지만 비율은 유지가 되고, 커버 같은 경우는 비율을 유지한 상태로 쫙 늘어나기 때문에 뭐가 된다? 공간을 꽉 채워버리는 거죠. 그런 각각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걸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